베트남 출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죠. 예.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을까, 이걸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 사회 이주 여성들의 인권 실태와 또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도 이주 여성이시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17년 됐고요. 17년.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네. 이 연합회와 관계된 거는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그 당시는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예. 이제 2009년 다문화 사회를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필리핀 여자한테 아침에 전화하는데 만취된 상태의 그 남편이 전화 받았어요. 예. 어렵게 다시 그 필리핀 분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 폭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믿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같이 활동하는 16명 엄마들 같이 이제 이주 여성들 친정을 만들자.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주 여성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사실상 그 친정이 이제 각 나라에 있으니까 한국 내에서 이주 여성들의 친정을 만들자라는 네.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못 나가게 하는 필리핀 여성과의 이제 전화 통화였군요. 네, 예. 네, 네. 제가 이런저런 사건 기록 뒤지다 보니까 임신한 몸으로 아파트 9층에서 추락사. 그것도 예. 남편이 감금해 놨기 때문에 도망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아. 네, 네. 14층 아파트에서 역시 추락사. 이런 건 다 감금 당했다가 맞습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다가 떨어져 숨진 것들 사건들이 뭐 기록이 예. 네.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참 참혹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충격을 던져줬던 것이 앞서 좀 언급하셨던 한국인 남편, 지금 뭐 구속됐습니다만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영상 보고 저희도 뭐 회의하면서 너무 울분을 참지 예. 못했고 지금 국민 여러분, 저희 유이조 가족분들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예. 저희 아이하고 남편 같이 봤거든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도 너무 화나고 예.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이 할 수 있냐. 예. 자기 아내인데 같이 앞으로 같이 살아준 사람인데 음. 또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가하고 있고 예. 정말 아빠 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아빠 자격은 뭐 일단 둘째치고 저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뭐 얼마나 더 있을까, 이제 이것 참 속상한 일인데 실제로 이주 여성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학대가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도 계속 있겠죠. 네, 몇 년 전에 저희도 대학원 앞에서는 그 한 해 동안 10명만 사망했고요. 예. 저희 추모 시기도 했고 해마다 이제 안 좋은 소식 계속 전달 오고 있고 작년에도 필리핀 여성의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한데 40% 넘다는 이렇게 사람들 이제 가정 폭력 경험을 이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사로 나왔어요. 가정 폭력을 당해봤냐 그러니까 40% 이상이 그렇죠, 그렇죠, 나왔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제 물론 일반 여성도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예. 저희 솔직히 굉장히 사각지대에는 아주 허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임금. 지금 보면 며칠 전에도 익산시장이 그 비하 발언 있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요번에도 외부로 보면 사회적 보면 저희한테 이렇게 비하하고 그다음에 가정 내부에서도 남편이 저희를 또 다시 무시하고 뭐 폭력하고 솔직히 지금 저희 처하는 그 환경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인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찾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예. 인권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상황 네, 말씀해 주셨고, 자, 수치를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지금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 여성 중에서요.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도 좀 들어왔는데 2236님께서 아이 앞에서 베트남 아내 폭행은 국제 망신이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고 자체는 저희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예. 첫 번째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국어 안 되니까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고요. 예. 또는 의사소통 되신 분이 신고를 해도
이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솔직히 한 사람 바라보고 왔잖아요. 예. 그렇죠. bun국의 생활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남편한테 항상 기대가 커져. 예. 이번에 그냥 당했으니까 다음에 안 그러겠다 이런 기대도 많고 그리고 아이도 있으니까 설사 뭐 나중에 그 이혼하더라도 이렇게 체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신고 문제보다는 뒤에 있는 문제. 지금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처벌이 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 사건에 베트남 여성하고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그거 예. 가장 큰 걱정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권 의식도 부족해서 때리지만 네. 맞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당장 아이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남편이 또 돌아오면 또 그 얼굴 봐야 네, 되고 처벌이 너무 약해서 솔직히 호소하고 싶은 저도 여성이지만 이게 예. 다문화 외국인 떠나서 모든 여성들한테 가정폭력을 가했을 때는 예. 그 처벌이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너무 약해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그 주위에서. 벌금형을 나오는 게 저희 많이 들었어요. 부부간의 싸움이니까 또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경제적인 이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벌금을 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신고 철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러면 이런 대책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국제 결혼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결혼을 대해 뭐 예. 강제적으로 교육하거나 그럴 때는 뭐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예. 이거 상태는 좀 다른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 결혼하고 싶은 남성분들 처음부터 그 상대 국가의 문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인권 교육에 대해 이게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예. 가지 저희는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예. 가서 비자를 받을 때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한국에 오고 나서 자아 보호의 안내, 예. 그다음에 폭력 당했을 때 어떤 절차든 조치해야 되는지 그 안내장을 배부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을 충분히 받고. 네. 예. 또 한 가지는 정말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지금. 예. 이렇게 차별 금지법에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왕 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